네,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14일 저녁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순찰 중이던 20대 영무원이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인 건 범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왔다는 전직 동료였습니다. 이 사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관련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속보가 나왔을 때만 해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를 찌르고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스토킹을 해왔던 사람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스토커의 그 행태 자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친밀한 관계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점증적으로 폭력 행위가 진화 발전돼서 극단적인 형태의 강력 범죄로 변하는 특징인데요. 이번 사안들이 지금 잠깐 설명하신 바와 같이 모든 요소를 그대로 다 포함하고 있고, 더군다나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그 상대방 피해자와 일정한 법률적인 형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안갚음과 보복과 응징의 목적이 함께 있었던 이런 점들도 더 충격적인 것이죠. 요약하게 되면 죄질이 상당히 나쁜 것 이외에, 왜냐하면 현재 그 형사 재판이 그 진행 중이었습니다. 두 가지 혐의였죠. 이른바 그 불법 영상을 활용을 해서 여성의 일정한 협박과 자유로운 의지에 해를 끼치려고 한다고 하는 이 성폭력 관련된 법. 또 두 번째는 본인의 의사가, 당사자가 분명히 여러 가지 형태의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공포감과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소위 그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 이러한 두 가지 것 이외에 이것의 원인 자체가 내가 이와 같은 재판을 받게 된 것이 이 피해자 당사자에게 있다.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응징을 하겠다라고 하는 보복의 모습도 함께 그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해서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회용 승차권을 구입해서 일회용 헤어캡을 쓰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DNA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계획적으로 짜서 한 것 같은데 본인이 정말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이었죠. 바꿔 얘기하면 이 샤워 캡을 쓰게 되면 이른바 그 DNA에 관한 생물학적 증거가 없고, 왜냐하면 머리카락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혹시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지만, 사실상 CCTV라든가 또 주변의 행인이라든가 이렇게 포착이 돼서 범행에 대한 수사에 대한 착수 검거는 사실 용이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사실상 부차적인 심리 기제였기 때문에 완전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 첫 번째 그 심리 기제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고, 지금 제가 잠깐 설명드린 재판 선고 바로 하루 전에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 함의점을 저는 좀 찾아야 되는데요. 즉 부정적인 의미에서 함의점이죠. 지금 검사가 9년이라고 하는 사실상 이 중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재판을 받았을 때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본인이 그 생각을 했을 때 지금까지 스토킹을 한 여러 가지 목적 중에 또 하나가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반의사 불벌죄 등으로 이른바 스토킹 범죄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사실상 양형에 많은 참작 요소가 되는 점도 또 있었던 점들인데, 이것이 본인이 생각한 것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구형을 9년이라고 하는 중대한 범죄로 받게 되는 이런 네. 상황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에 대한 나를 이렇게 공공하게 몰아세우게 된 상대방 당사자에게 확실한 보복과 응징과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 기제가 마지막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바로 선고 하루 전에 이와 같은 극단적인 공격 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사실 이 사건 좀 일지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실 몇 달 사이로 이런 범죄 계획이 아닌 것 같은 게 2021년 10월 7일에 계속해서 만나자 이렇게 협박을 이런 식으로 하다가 10월 17일, 10월 7일이었죠. 그걸 강요했고 10월 13일에 이제 직위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 피의자가요. 그리고 올해 1월 27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차 고소를 또 당했고요. 그래서 2월, 6월 재판에 2번 넘겨졌다가
지난 8월 18일 결심 공판이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때 검찰이 9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이 선고일이었는데 9월 14일 바로 전날에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법제도 안에서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적어도 두 번의 기운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아닌가.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제 쭉 잘 그 과정을 설명하신 바와 같이 구속영장에 관한 청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법원의 입장에서는 소위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시점에서 구속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사항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바꿔 얘기하면 스토커 범죄 또는 이와 같은 여성 대상 범죄의 특수성을 그 법원 판사가 좀 더 현장감 있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교과서적인 법전에만 매몰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더군다나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네.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우려의 가능성도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외시켜 놓고 단순하게 구속 사유 세 가지 해당된다 않는다라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점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또 마찬가지 면에서 지금 스토킹 관련된 그 범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현재 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긴급 응급 조치에서부터 잠정 조치 사후에 이르기까지. 긴급 응급 조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접근 금지를 명하고 이것에 위반하게 되면 실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적어도 범행의 의지를 꺾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더군다나 잠정조치 4호라고 하는 것은 이 경찰이 법원에 그 신청을 해서 적어도 1개월 동안 물리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한 달 동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끔찍한 왜곡된 생각을 교화시키고 바꾸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공식적인 제재를 왜 한 번 신청을 안 했던 것인가? 물론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 똑같은 사유이기 때문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었다.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요약하게 되면 지금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그래도 활용을 했었으면 이러한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씩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건 정부가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죽은 피해자가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경찰관 또 그 재판을 담당하는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 권한을 갖고 있는 판사가 너무 안이하게 바꿔 얘기하면 스토킹 범죄의 본질을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스토커 범죄는 지금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바로 내일 아니면 바로 1시간 후에 극단적인 강력범죄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1, 2년간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 자체가 아니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그렇고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도 현장을 방문해서 반의사 불벌죄 폐지하겠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도 이제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미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자발찌라고는 없는 제도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그 논리의 그 조금 비약인 것 같고요. 현재 제가 지금 설명했던 그런 제도도 활용하지 않는 판에 없는 제도를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논리의 비약 같고요. 다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의사 불벌죄 조항은 폐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것이 하나의 그 빌미가 그 돼서 이 범죄 가해자가 계속적인 스토킹 행위가 그 있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사실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일반 조항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지금 관련된 법에서 피해자에만 한정돼 있는데 피해자의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대폭적인 그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률의 개선은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관련된 얘기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